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MS에서 블랙덕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소스 점검 도구인 블랙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덕 분석 컨셉은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해 드릴 목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덕에 대한 소개를 우선 해 드릴 거고, 그 다음 2번, 3번은 블랙덕의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4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석을 한 이후에 웹에서 이루어지는 웹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덕 소개에 앞서서 오픈소스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도의 자료입니다. 17개 산업 부분을 대상으로 했고 총 1546개의 코드베이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1546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98%의 코드베이스가 오픈소스를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65%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코드베이스에서는 75%가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84%의 코드베이스에서는 1개 이상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베이스당 평균 158개의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보안 취약점들은 평균 보안 취약점이 나온 지 2.2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의 활용 형태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개발된 코드도 있고 외주 업체에서 개발된 코드에도 오픈소스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된 코드, 그리고 레거시 코드,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용한 라이브러리에서도 심지어 오픈소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융합되어서 하나의 코드베이스에 내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이 좋고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의미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오픈소스들은 또 최신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범용적인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용이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픈소스의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 요소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각 라이선스마다 의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위험성 말고도 취약점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픈소스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해커들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행히 장점은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이 있어도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일부분 픽스를 해준다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오픈소스에서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실 거는 가운데에 있는 GPL 2.0과 3.0인데요. 이 GPL 2.0과 3.0을 사용하게 되면은 개발하시고 있는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하시는 부분에서는 이 테이블에서 보셔야 될 거는 GPL 2.0과 3.0입니다. GPL 2.0, 3.0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를 함께 개발에 사용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말고 왼쪽을 보시면은 MIT 그리고 BSD, 아파치 라이선스들이 있는데 이런 라이선스들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블랙덕의 날리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소스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블랙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오픈소스에 대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오픈소스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보안 인력들이 75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블랙덕은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블랙덕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늘색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분석하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개발자 PC 또는 서버에서 스캔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임시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임시 파일을 블랙덕 서버로 옮기게 되고요. 이 해시 값을 임시 파일에 있는 해시 값을 외부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에 보내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 값을 블랙덕 서버가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 정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스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해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외부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날리지 베이스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날리지 베이스에서는 내부에 있는 블랙덕 서버로 아래와 같은 이 제이슨 형식의 결과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결과값을 받게 되면은 블랙덕의 BOM, 나중에 보실 BOM에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블랙덕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그너처 매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렉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 즉 디렉토리의 구조를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해시 값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디펜던시 매칭이라고 있는데 이 디펜던시 매칭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외부에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용하겠다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직접 선언한 의존성 외에도 개발자가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의존성을 사용하기 위한 제3의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니핑 매칭이라고 있는데 스니핑 매칭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외부에 있는 일부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허락받지 않고 카피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직접 블랙덕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분석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외주 개발사 쪽에서 자신들의 소스 코드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너리 형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바이너리 분석을 통해서 외주 업체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오픈소스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 네 가지 형식을 모두 지원하는 도구는 블랙덕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블랙덕은 여러 가지 CI/CD 그리고 트래킹 도구 연동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선은 제가 여기에 첨부해드린 자료는 젠킨스와 지라에 대해서 연동을 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젠킨스만 연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CI/CD에서는 깃랩, 깃업 같은 것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 트래킹 같은 경우는 뭐 지라가 될 수도 있고 알림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 그리고 슬랙을 통해서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덕의 배포와 설치 방법인데요. 블랙덕 같은 경우는 다커의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치 파일이 크게 존재하지 않고 다커 허브에 대한 망이 열려 있으면은 바로 명령어 하나를 날려서 설치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커 스웜이라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도 상당히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랙덕 분석을 완료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쪽 네모를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에는 오픈소스 3대 리스크, 시큐리티, 라이선스,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네모칸은 이걸 BO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노란색 네모는 스니핏, 개발자가 외부에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목록이라고, 의심되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보라색 네모칸은 실시간으로 알림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놉시스 디텍터라고 하는 블랙덕 분석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분석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GUI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CLI 환경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치는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다음 눌러서 설치를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고요. GUI 환경 분석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 Ignore Validation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재시작을 해주시고, 이 화면에서 다시 오른쪽 위 톱니바퀴를 가주시고요. 이제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블랙덕의 비밀번호, URL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API 토큰에는 이름은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으신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 넣어주시고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렇게 버전 밑에 정상적인 버전이 나오면은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뉴 스캔을 가시고요. 여기에서 소스 디렉토리를 눌러주시고 풀 스캐닝을 해주시고, 이 아래에서는 분석할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웹코트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가 최상단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오른쪽에 add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선택해 주시고 조금 더 내리시면은 여기에 버전 네임이 있습니다. 버전 네임 눌러주시고 여기에 각각 프로젝트 이름과 버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Can Settings에 Add를 눌러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스니핑 매칭과 업로드 소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스니핑 매칭에서는 이 스니핑 매칭을 눌러주시고 업로드 소스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블랙덕에서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캔을 눌러주시면 분석이 진행됩니다. 네, 이게 분석이 완료됐을 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버롤 스테이터스가 성공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성공으로 나와야지 이게 페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에 총 3가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가 나온 경우에는 여기 오버롤 스테이터스에서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의미는 위에 있는 모든 분석 방식이 성공으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행해진 분석 방식은 이 의존성 분석과 그리고 시그너처 분석 그리고 스니핏 분석, 이렇게 3가지가 총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GUI 환경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보셨고요. CLI 환경에서도 분석하는 방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 CLI 환경은 GUI와 완벽히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말 그대로 커맨드 라인이라 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옵션을 보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이렇게 GUI 환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완료했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웹 화면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블랙덕 처음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오른쪽 위에 총 3개의 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여기에서는 분석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탭에서는 모든 분석한 프로젝트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석한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원하시는 정보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보안 취약점에서의 블랙덕 활용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한 프로젝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총 이렇게 3대 리스크를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시큐리티 리스크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이 CVE ID에 대한 CV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선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도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위험이 있고,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꼭 하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총 5가지의 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오픈소스에 대한 활성도,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 미디움, 로우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왼쪽 위에 시큐리티 리스크인데, 이게 이제 크리티컬,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눠지고 있고, 해당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빨간 네모를 보시게 되면은 각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의 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시큐리티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 네모 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총 2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빨간 네모 칸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오른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숏텀과 롱텀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숏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버전에서 좀 가까운 버전을 나타내주고 있고, 롱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의 오픈소스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보시면은 노란색 네모칸에 RC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은 BDSA 레코드라는 게 있고 CVE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BDSA라는 거는 블랙덕 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약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는 CVE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좀 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CVE에 등록되지 않은 취약점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BDS에 대한 정보인데요. 우선 바로 다음 화면에 있는 CVE 정보 페이지와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 CVE 정보이고, 이 화면이 BDSA에 대한 정보입니다.
BDSA 같은 경우는 취약점 점수에 대해서 우선 베이스 스코어가 아닌 템포럴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베이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점에 대한 단순히 이론적인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템포럴 스코어는 뭐냐 하면은 템포럴 스코어는 이 현재 이론적인 점수를 더해서 현재 이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취약점에 대한 수정 조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레포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따져서 현재 시점 이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취약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exploit available이라고 있는데 이 취약점에 대한 공격 가능한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 BDSA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코드 익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윗장표에서 보신 RC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 외부에서 공격자가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RC가 표시되어 있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한 CV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전체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숫자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취약점을 위한 패치, 이 블랙덕에서 제시하는 오픈소스를 직접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 이 리커멘데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오픈소스에 대한 페이지로 와서 히스토리를 보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직접 선택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점에서의 블랙독 활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 리스크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빨간색 네모칸은 해당 오픈소스가 적용받고 있는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치 2.0 라이선스고 이 아파치 2.0이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required 같은 경우가 이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경우 개발자, 이 개발을 하는 사람이 이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는 금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아파치 라이선스에 대한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에디트 모드라고 있는데요. 에디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블랙덕에서 라이선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종종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씩 있는데요. 이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라이선스를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게다가 블랙덕에서는 듀얼 라이선스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MIT와 GPL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오픈소스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자 측에서는 MIT 라이선스를 사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약사항이 매우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에디트 모드를 켜서 GPL을 비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팅스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배포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포 형태를 변경함에 따라서 라이선스의 위험도도 역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선스를 직접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들 고유의 라이선스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선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컴포넌트를
자신들이 원하는 컴포넌트를 커스텀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에 직접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소스에 대한 식별 작업과 비염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캔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식별된 오픈소스의 컴포넌트를 제대로 이게 자동 식별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스니피츠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잡아낸 건지 오탐인지 과탐인지에 대한 확인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매치 타입이 있습니다. 매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티브도 있고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 이그젝트 디펜던시, 그리고 다이렉트 디펜던시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보이게 됩니다. 주로 보이게 되고 이거 외에도 files modified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그젝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너처 스캐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디렉토리 구조가 오픈소스의 정보가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에서 이그젝트 디렉토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이렉트 디펜던시 같은 경우는 디펜던시 말 그대로 의존성인데요. 이거는 개발자가 외부에서 사용하겠다고 직접 선언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지티브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다이렉트 디펜던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les modified가 있는데요. files modified 같은 경우에는 이그젝트 디렉토리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건데, 이그젝트 디렉토리에서 뭔가 어떤 특정 파일이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덕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까지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이 이그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왼쪽 이 소스 매치스를 누르시게 되면 총 2개의 매치가 있었는데 이렇게 총 이 2가지가 아파치 엔트라고 해서 잡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UGG에 보시면 다이나미컬리 링크드라고 있는데, 우선 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이나미컬리 링크드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다이나미컬리 링크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링크드, 그리고 소스 코드, 세퍼레이트 워크, 그리고 그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로 좀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미컬리 링크드, 스태틱 링크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위험도에서 좀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다이나미컬리 링크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적인 연결로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자동 식별로 됐을 때 가장 기본 값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스태틱 링크 같은 경우는 해당 컴포넌트가 정적으로 연결돼서 사용 시에 설정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LGPL 같은 경우 이 스태틱 링크드와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GPL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미컬리 링크드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히 오픈소스에 대한 코드만 제공을 하면 되지만, 스태틱 링크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오브젝트 코드까지 공개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스 코드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LGPL 코드를 소스 코드 형태로 특정 내부에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했을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를 GPL 코드로
GPL 라이선스로 전체 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에서 좀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아래에 있는 5가지 형태로 유지지를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GPL 같이 위험도가 높은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위험도가 없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GPL 코드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련이 있는데요. GPL 코드 같은 경우 메모리 아니면은 소켓 그리고 리모트 콜 형식으로 콜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GPL 코드에서 예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안에 아무리 GPL 오픈 소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라이선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얼리 어그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집합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모이는 오픈 소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포하는 미디어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라이선스의 위험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현을 위해서 표준 구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리퀴짓 같은 경우에는 배포에만 사용되고 실제 릴리즈 바이너리 안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험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툴 역시 실제 릴리즈 바이너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위험도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총 5가지는 크게 라이선스 위험도를 낮춰주고 있지만 위에 있는 이 3가지는 좀 주의해서 판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왔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좀 제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PL 같은 경우 미디움, 이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소스 코드 공개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누르신 후 에디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 이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지에 대해서 단순히 개발 도구다 라고 선언을 한 뒤에 업데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라이선스에 대한 위험도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PL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변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유지지를 소스 코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변경을 하게 되면 미디움에 대한 취약점이 이렇게 하이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을 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라이선스 not found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라이선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개발자 또는 이 오픈소스 담당자가 이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직접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듀얼 라이선스인데요. 이 OR가 있고 AND라는 것도 있는데 이 OR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unGPL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리스크가 하이로 되어 있고 이 CDDL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 CDDL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트 모드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SunGPL을 누르신 다음에 이 휴지통을 클릭해 주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를 해주시면 여기 아까 2개 있던 라이선스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 컴포넌트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네, 이번에는 스니핏에 대한 식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총 49개의 스니핏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이 왼쪽에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의 위치를 가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매치 타입에 이 스니피치 있습니다. 이 스니피치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로 코드를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왼쪽이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외부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한 것과 실제 오픈소스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개발자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사용했다는 걸로 의심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펌을 눌러주면 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근데 이 리스트가 무시해도 된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결과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그노어 매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느낌표에서 X로 무시가 됐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투 스니피치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제 이 오픈소스에서 가져다 쓴 게 아니다, 개발자가 이 오픈소스에서 가져다 쓴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얼터너티브 매치스로 해서 이 오픈소스 예비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여기 실제 가져다 쓴 원본 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컨펌을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건, 근데 여기에서도 이 얼터너티브 매치스에서도 실제 가져다 쓴 곳의 위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매뉴얼리 직접 이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쳐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버전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컨펌을 하게 되면은 네, 자신이 찾던 자신이 직접 지정한 오픈소스로도 수동으로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스니피치에 대한 식별하는 작업에 노하우도 약간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뭐 표시라던가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주성문 같은 경우를 삭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을 경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 공통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공통적인 것들에 대한 실제 저작권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오픈소스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찾아가시면 되고, 그게 최종 맞는 게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 개발자가 이런 주석 같은 부분을 다 삭제해가지고 GPL 코드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개발자가 GPL 코드를 사용한 것을 뭐 감추려는 의도도 있고 아니면 보기 싫어서 지우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오픈소스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 같은 것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래시 표시가 있는데요. 이 슬래시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단순히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소스 코드가 원본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각각 모든 서버마다
마스터 키를 생성을 합니다. 이 마스터 키 같은 경우에는 블랙덕을 사용하는 고객들마다 모두 다른 마스터 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마스터 키를 사용해서 우선 요 암복 코어를 진행을 하고 이 소스 코드 역시 암호화돼서 내부 블랙덕 서버에 있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니핏에 대한 검증을 할 때도 이것도 역시 외부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로 전송이 되는데 이 원본 그대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코드를 조각조각 내서 그 부분들을 해시 값으로 변경한 다음 외부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변경된 값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스니핏 결과 값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스니핏과 여기 BOM에 있는 것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할 일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종종 사용할 일이 있는데요. 이 소스에 와서 자신이 원하는 직접 만든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에디트를 누르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컴포넌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은 컴포넌트를 입력하시고 버전을 입력하시고 이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지고 온 경로인데 네, 넣어주시고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세퍼레이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컴포넌트 탭에서 오픈 VPN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매치 타입이 매뉴얼리 아이덴티파이드입니다. 이거는 직접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해 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식별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타 기능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는데요. 이 종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취약점이 나왔을 때 신규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나에게 할당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알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당받은 프로젝트에서 뭔가 정책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역시 나오게 됩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니지에서 펄리시 매니지먼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자신의 회사에 맞는 정책을 여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에 관련한 정책도 있고 취약점에 관련한 정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여기 정책을 직접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취약점에 대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올 스코어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스코어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9점에서 10점이 이제 크리티컬로 나오게 되고 7점에서 8.9점까지가 하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4점에서 7점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나머지가 로우로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8.0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8점 이상의 스코어를 가진 취약점이 있을 경우 해당 컴포넌트에는 위반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만든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정책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뭔가 빨간색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8.0으로 했기 때문에 8.0 이상은 대부분 하이도 포함되긴 하지만 크리티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을 눌러주게 되면은 크리티컬 취약점을 포함한 오픈소스만 이렇게 필터링은 걸어주게 올려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좀 전에 만든 거죠. 이렇게 위반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시해도 된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여기는 오버라이드를 클릭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컨펌 해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정책은 이제 무시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를 좀 보자면은 총 두 가지, 크게 총 크게는 세 가지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버전 디테일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덕에서 제공하는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보기에 필요 없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우 데이터에 대한 CSV 형식으로 레포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하나는 노티스 파일입니다. 이 노티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같은 경우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자신이 사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지문 역시 블랙덕에서 직접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를 포함하게 되면 저작권 정보까지 이 노티스 파일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같은 경우는 HTML과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HTML 같은 경우에는 블랙덕 안에서만 이 고지문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직접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텍스트문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블랙덕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서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오픈소스의 이름을 오픈소스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치 톰캣 스트러치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내부 정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블랙덕 날리지 베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아파치 스트러치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파치 스트러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보셨던 화면인데 이렇게 취약점에 대한 쭉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모든 이 아파치 스트러치에 대한 모든 릴리즈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 취약점 정보, 라이선스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음표 보시면은 헬프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헬프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이 헬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헬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덕에서는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T API를 통해서 따로 개발을 원하실 경우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이 REST API를 통해서 직접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테그레이션 도큐멘테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CI/CD 연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랙덕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끝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